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깊고 깊은 상월짝이 어느 작은 마을에 칠성이라는 총각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워낙 말수가 적고 행동이 굼떠서 바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속이 깊고 착한 심성을 가진 효자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며 품삯을 받으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칠성이가 사는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땅이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칠성은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허리를 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따가운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의 눈망울만은 산속의 맑은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를 올렸고 아이들이 놀리면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고 병약하신 어머니를 위해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니가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해지셨기에 칠성은 소를 사서 농사일을 더 크게 하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남의 집 밭을 갈아주며 받은 엽전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그 항아리는 칠성의 땀방울이자 어머니를 향한 효심 그 자체였으며 밤마다 그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소를 몰고 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아침 드디어 칠성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장날이 밝아왔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칠성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 깊숙이 숨겨두었던 항아리를 꺼내어 그 속에 든 엽전을 몽땅 털어낡은 무명 전대에 담았습니다. 전대는 묵직하여 허리에 차니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지만 칠성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문지방을 붙잡고 서서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좋은 소를 사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마시라고 듬직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을 나선 칠성은 마을 어귀를 지나 읍내장터로 향하는 고갯길을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억새가 바람에 춤을 추며 칠성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뿔이 멋지게 솟고 등짝이 넓은 황소를 상상하며 혼자서 싱글벙글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소가 생기면 밭을 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소달구지에 어머니를 태우고 꽃구경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 칠성에게는 소의 뿔피리 소리처럼 들렸고 발에 채는 돌부리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는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고개를 두어 개 넘고 나니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터는 인근 고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장사꾼들이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고 구수한 국밥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칠성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란스러움마저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옷 속의 전대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고 오로지 소를 파는 우시장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한 채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먹거리나 구경거리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막 우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하며 한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길을 막았습니다. 칠성은 갈 길을 재촉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키를 이용하여 사람들 어깨너머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손에 굵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바닥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향해 험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림새로 보아 장터에서 돈놀이를 하거나 기생들을 관리하는 객주인 듯 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도망을 치려 했다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가녀린 어깨가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여인의 신음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거나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하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사내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인연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가려 해.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본보기를 보이겠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고 가슴 속 전대의 묵직함이 마치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 소를 사러 가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어 칠성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살려달라는 애원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칠성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은 자신이 산에서 다친 노루를 만났을 때 보았던 그 슬픈 눈망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평소에 해주셨던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불쌍한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댕댕거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는 다시 한번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고 여인은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모은 돈에 대한 미련도 아니었고 소를 사서 효도하겠다는 꿈에 대한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덮어버릴 만큼 크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칠성이 불쑥 튀어나오자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사내가 멈칫하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뭐냐?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라. 사내의 호통에 주변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칠성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칠성은 평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바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어 묵직한 전대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피와 땀, 그리고 어머니의 희망이 담긴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칠성의 입에서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덩치 큰 바보 청년을 주시했습니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몽둥이를 든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자를 때리지 마시오. 돈 때문이라면 내가 갚겠소. 칠성의 말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를 사기 위해 평생을 모은 돈, 그 귀한 돈을 생면부지의 여인을 위해 내놓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내는 칠성의 손에 들린 두툼한 전대를 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호 내 놈이 2년의 빚을 갚겠다고 2년 몸값이 얼만 줄이나 알고 덤비는 개냐.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칠성은 아무 대꾸 없이 전대를 열어 그 안에 든 엽전을 사내의 발치에 쏟아부었습니다.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흙바닥에 울려 퍼지며 엽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칠성은 텅 빈 전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칠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상처투성이인 여인의 어깨를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정신없이 주워 담으며 좋아 좋다 돈만 있으면야 누가 데려가든 상관없지. 이 병든 년 이제 내 것이다.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칠성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안도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정신이 든 칠성의 머릿속에 퍼뜩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갈 자신의 모습과 소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이 겹쳐지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그는 엽전을 주워 담는 사내를 보며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칠성은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손은 잃었지만 사람을 살렸으니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여인을 부축하며 소란스러운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바보를 보았나. 소 살 돈으로 다 죽어가는 여자를 사다니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칠성이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여인에게 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칠성의 등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천이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여인을 업은 채 왔던 길을 되돌아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달리 무겁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칠성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두 사람을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은 미안함 때문인지 칠성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은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투박하게 말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칠성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곧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에게 이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칠성의 마음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소를 몰고 올 것을 기대하며 벌써 저녁밥을 짓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멈춰서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빈손으로 아니 병든 여인을 업고 돌아가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힘을 내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등에 업힌 여인의 온기를 느끼며 이것이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살인문 앞에 도착하자 마당을 쓸고 계시던 어머니가 허리를 펴고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칠성의 뒤에 있을 소를 찾고 있었지만 보이는 것은 아들의 등에 업힌 낯선 여인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칠성은 무릎을 꿇고 앉아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넙죽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 대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기어들듯 작았고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엎드린 아들과 그 옆에 축 늘어진 낯선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별놓은 소가 하루아침에 병든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왔으니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긴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얼마나 착하고 속이 깊은 아이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래 사람, 목숨이 짐승보다 중하지 않겠느냐. 잘했다 내 아들 하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죄송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은 그의 굵은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안아들어 자신이 쓰던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방은 비좁고 낡았지만 어머니가 미리 군부를 지펴놓은 덕분에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더러워진 얼굴을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어머니가 내어준 낡은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가끔씩 헛소리를 내뱉었지만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누이자 찌푸렸던 미간이 조금씩 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이가 소 대신 병든 여자를 사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칠성네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세상에 그 곰 같은 칠성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10년 넘게 모은 돈을 기생한테 홀려서 몽땅 날렸다지 뭐야. 한 안악이 혀를 차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소를 사와도 시원찮을 판에 다 죽어가는 병자를 데려와서 어쩌자는 건지. 그 집 살림에 입 하나 더 늘었으니 이제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야.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걱정 섞인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칠성의 집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도 사랑방에 모여 칠성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천하의 바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소를 샀으면 올가을 농사가 얼마나 편했겠어. 쯧쯧 역시 머리가 모자란 놈은 어쩔 수 없어. 칠성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쑥덕공론을 폈고 개구쟁이 아이들은 칠성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바보 칠성 색시 얻었네 라고 놀려댔습니다. 칠성은 그 모든 소리를 못 들은 척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 소리를 듣는 건 괜찮았으나 어머니와 아픈 여인까지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깐깐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은 촌장님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엄한 목소리로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네가 심성이 착한 건 알지만 이번 일은 경솔했다.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함부로 집에 들이면 집안에 화가 미치는 법이야. 게다가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촌장님의 말씀에 칠성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죄가 있다면 나중에 벌을 받겠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의 우직한 대답에 촌장님은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순종적이기만 하던 칠성이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은 내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마는 앞으로 닥칠 고생은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소를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바닥난 것은 물론이고 당장 겨울을 날 양식조차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여인의 약값을 대느라 칠성이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살림살이까지 하나둘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칠성과 어머니는 묽은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아픈 여인에게만큼은 하얀 쌀밥을 지어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 여인에게 양보하고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맹물을 들이켜곤 했습니다. 칠성은 소가 없어진 빈자리를 자신의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소가 밭을 갉던 일을 칠성이 직접 쟁기를 끌며 해야 했고 소달구지로 나르던 땔감은 지게에 짊어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짓눌려 피멍이 들었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혼자 힘으로 하는 농사일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이웃들은 칠성이 미련하게 고생을 자초했다며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몸은 고단하여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칠성은 집에 돌아와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피로를 잊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인지 사경을 헤매던 여인은 닷새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과 허름한 방 안 풍경에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니 마음 편히 누워 계십시오. 여인은 칠성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 듬직하고 투박한 사내가 자신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은희님 하고 불렀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자신이 겪은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막았습니다. 지난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칠성은 연화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끓여온 따뜻한 미음을 연화에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음을 삼켰습니다. 그 한 숟가락의 미음은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늦게까지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아야 겨우 약값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롱불 아래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칠성아, 좀 쉬엄쉬엄 하거라. 내 몸 상하면 그게 더 큰일이다. 어머니의 걱정에도 칠성은 괜찮아요, 어머니.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요.
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칠성의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누워 문틈으로 보이는 칠성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비난과 가난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돌보는 저 사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기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은 여전했습니다. 동네 잔치가 열려도 칠성네는 초대받지 못했고 칠성이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칠성은 마치 외딴 섬에 갇힌 것처럼 고립되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는 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에서 겪은 수모를 집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쳤고 그 활기찬 목소리는 초갓집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칠성은 비를 맞으며 산에서 해온 땔감을 처마 밑에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칠성이 나가보니 장터에서 낯이 익은 건달 하나가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을 보더니 비웃는 말투로 어이 바보 양반, 그 비싼 계집은 잘 살아있나? 우리 객주 어른이 궁금해 하시던데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끄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달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은 칠성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화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부축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워만 있는 것이 미안하여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칠성과 어머니는 극구 말렸습니다. 아직 찬바람을 쐬면 안 됩니다. 다 나을 때까지 꼼짝 마세요. 칠성의 과잉보호의 연화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칠성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연화가 온 뒤로 조금씩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세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연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이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창고에 쌓여있는 마른 산나물과 약초들을 발견했습니다. 칠성이 틈틈이 캐온 것이었지만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 거칠고 볼품없는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물들을 꺼내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엉켜있던 나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고 약초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깔끔하게 묶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여인이 아니라 살림과 약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온 칠성은 부엌에 달라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수선하던 부엌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저녁 밥상에는 거친 보리밥 대신 향긋한 나물무침과 구수한 된장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낭자가 한 것입니까? 칠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칠성은 한 입맛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범한 산나물이 연화의 손을 거치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칠성과 어머니는 모처럼 배부르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연화는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캐오는 약초를 법제하여 약효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산에서 나는 열매로 천연 염색을 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시키는 대로 약초를 말리고 염색물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연화가 손질한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자 평소보다 2배나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연화가 보통 여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단순한 식구가 아니라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칠성네 집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굴뚝에서 매일 맛있는 냄새가 난다지. 칠성이가 내다 파는 약초가 아주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 사람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칠성을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그 집안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칠성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연화가 낡은 옷을 기워주고 염색까지 해주어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남루한 티를 벗고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이 정갈한 옷과 어우러지자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했던가요? 칠성네 살림이 조금씩 피기 시작한다는 소문은 다시금 읍내 장터에 악독한 객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객주는 처음에 칠성에게 덤탱이를 씌워 늙은 기녀를 팔아넘겼다고 좋아했지만 그 여인이 사실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재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객주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보물을 채가 바보놈이 주제넘게 행복해지는 꼴은 못 보지. 객주는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칠성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사납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찬바람만 휑하니 불고 있었지만 칠성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연화와 어머니가 깰까봐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을 때 칠성의 집 대문 앞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칠성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멀리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낯선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쟁기를 챙겨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기에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강인한 눈빛은 다가올 폭풍우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뒤덮은 흙먼지 사이로 나타난 이들은 읍내 장터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객주와 그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의 집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자 평화롭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객주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칠성이 땀을 흘려 갖고 놓은 텃밭을 구두발로 지식이며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손에 들고 있던 쟁기를 꽉 움켜쥐며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겁에 질린 눈길을 보내며 칠성에게 닥친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숨을 죽였습니다. 객주는 칠성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칠성아, 내 물건을 가져갔으면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서야 쓰겠나. 그의 말투는 점잖은 채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굵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물건이라니요. 나는 정당하게 돈을 치르고 사람을 데려왔소. 더 이상 당신과 볼 일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칠성의 당당한 태도에 객주는 잠시 눈썹을 꿈틀거렸으나 이내 호탕하게 웃어져 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칠성의 어머니는 방문을 조금 열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객주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칠성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치렀다. 내 놈이 낸 돈은 그 계집의 원금이었을 뿐이야. 그동안 쌓인 이자는 어쩔 셈이냐. 이 문서를 보아라.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객주가 들이민 문서에는 칠성이 알지 못하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칠성으로서는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객주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말문이 막혀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남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순박한 영혼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병들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사준 깨끗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객주는 달라진 연화의 모습을 보고 잠시 넋을 잃은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 죽어가던 천덕꾸러기가 칠성의 집에서 귀한 약초를 먹고 사랑을 받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객주의 눈에 다시금 음흉한 욕심이 차올랐습니다. 아주 때깔이 좋아졌구나.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술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객주가 입맛을 다시며 연화에게 다가가려 하자 칠성이 쟁기를 들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소. 칠성의 고함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순둥이 칠성이었지만 연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호랑이와도 맞서 싸울 기세였습니다. 하수인들이 칠성을 애워싸며 위협했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터질 듯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넓은 등 뒤에서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이 착한 남자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연화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칠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낭자. 저놈들은 짐승 같은 놈들입니다. 칠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객주 앞에 똑바로 서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깊었으며 그 서슬 퍼런 기운에 오히려 객주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객주가 들고 있는 문서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객주는 코웃음을 치며 문서를 연화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냇갓 계집이 그를 알 리가 있나. 봐도 까막눈일 테니 헛수고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마을 사람들 또한 연화가 그를 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여인들이, 그것도 기구한 팔자의 여인이 그를 안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화가 문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자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양반 가문에서 자라며 글을 배웠고 집안이 몰락한 후에도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연화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문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연화의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적힌 날짜는 제가 알아누워 있을 때이고 이자는 법으로 정한 것에 10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 인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붉은 인주가 아니라 닥피로 찍은 가짜 아닙니까? 연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객주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뭐야, 가짜 문서라고. 저 여자가 글을 아나 봐. 똑똑한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당황한 객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감히 내 말을 의심해 객주는 하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칠성과 연화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잡아라 빚을 갚지 않으면 몸으로 때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칠성은 쟁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어깨에 몽둥이가 떨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못 데려간다. 칠성의 처절한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평소 그를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조차 그 모습에 숙연해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촌장 어르신이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촌장님은 평소 칠성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외지인이 마을 사람을 무력으로 핍박하는 꼴은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염다. 시시비비는 날이 밝는 대로 마을 회관에서 따질 테니 당장 물러가라. 촌장님의 위험 있는 모습과 마을 청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객주는 분한 표정으로 침을 퇴 뱉으며 물러섰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보자. 그때는 딴소리 못하게 관에 고발해서 내 놈들을 오게 쳐넣을 테다. 객주. 일당이 물러가자 칠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의 상처를 살폈고 연화는 찢어진 치마폭을 찢어 칠성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연화가 흐느끼며 말하자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낭자가 그를 아는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낭자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칠성의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단판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붓과 종이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객주가 내밀었던 문서의 허점을 기억해내어 조목조목 반박할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장터의 셈법과 법도를 기록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연화의 옆을 지키며 먹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칠성은 연화가 무엇을 적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붓을 놀리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님, 내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씀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랑방에서는 촌장님과 어르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칠성을 나무라던 사람들도 객주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칠성을 돕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 칠성이가 소 대신 사람을 살렸다는 게 이제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 여자가 글도 알고 셈도 빠르다니 혹시 귀한 집 자손은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일종의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은 단순한 빚잔치가 아니라 마을의 자존심과 정의가 걸린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떴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정막에 잠겨 있었지만 칠성의 가슴속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는 잠든 어머니와 연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빚을 갚는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과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사발을 들이키고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으면서 이튿날 아침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일찌감치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고 저 멀리 읍내에서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칠성과 연화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멍석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칠성의 표정은 비장했고 연화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객주가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형방 나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기세를 뽐냈습니다. 형방의 권세를 등에 업은 객주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거만한 태도로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재판을 시작해볼까. 이 무지한 것들이 감히 내 돈을 떼먹으려 했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객주의 큰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형방은 근엄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칠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촌장님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고 연화는 품속에 간직한 반박문을 매만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객주는 먼저 칠성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어제 그 문서를 다시 꺼내 형방에게 바쳤습니다. 형방은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명백한 증거로다. 칠성은 남은 빚을 갚지 못하면 저 여인을 내어주거나 네 집과 전답을 팔아서라도 변상해야 할 것이다. 형방의 판결이 떨어지자 객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칠성은 억울함에 주먹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칠성네 이제 다 망했네 하며 탄식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판결은 부당합니다. 연화의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형방은 미천한 여인이 감히 끼어든다며 호통을 치려 했지만 연화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날이 그 문서를 자세히 봐주십시오. 그 문서에 찍힌 인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법 또한 터무니없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형방조차 기세가 꺾여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쳐들고 객주의 문서가 왜 가짜인지, 이자가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그리고 객주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려왔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사용하는 단어는 유식했으며 태도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그녀의 말솜씨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소 맞소 하고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객주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고 형방의 표정도 곤혹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칠성은
곁에서 연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아니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여인이 저토록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인의 지아비가 될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의 반박이 계속될수록 객주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껍질이 벗겨지듯 드러났고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바뀌어 객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객주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객주의 부정을 파헤쳤습니다. 연화는 소매 안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방나리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이 문서의 인장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인이나 상단의 정식 인장은 기름을 섞은 인주를 쓰기에 물에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허나 급조하여 닭피나 짐승의 피로 위조한 인장은 물이 닿으면 금세 풀어지고 비릿한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연화는 형방의 허락을 구한 뒤 물병의 물을 손가락 끝에 찍어 문서의 인장 위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붉은 인장에 닿자마자 선명하던 붉은색이 순식간에 탁하게 풀어지며 검붉은 핏물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종이에서는 오래된 피 특유의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형방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가까이서 지켜보던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저것과 가짜가 틀림없어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객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저 계집이 요술을 부린 게야. 객주는 억지를 부리며 발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방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관할을 속이고 선량한 백성을 갈취하려 들다니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구나. 형방이 문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객주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객주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지난번에도 내 밭을 헐값에 빼앗아갔어. 우리 집 소판 돈도 저놈이 이자놀이로 다 가져갔지. 억눌려 왔던 분노가 터져나오자 마당은 순식간에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객주는 더 이상 마을을 호령하던 권력자가 아니라 도간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멍석 한쪽에 묵묵히 앉아있던 칠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큰 덩치가 그림자를 드리우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투박하지만 진실한 눈빛으로 형방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잠시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보라서 글도 모르고 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은 압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저 사람에게 주었고 저 사람은 분명 이 여인을 제게 주었습니다. 소를 사러 갔다가 소 대신 사람을 업고 올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이 매 맞고 울게 하지 않겠다고요.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명연설보다도 사람들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바보라서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될 사람은 비웃지 마십시오. 저보다 100배는 똑똑하고 1000배는 마음이 고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다시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발 저희가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칠성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자 연화도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모습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을 바보라고 놀리던 청년들도 고개를 숙였고 아낙네들은 옥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방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듣거라, 이 재판은 칠성과 연화의 승리로 판결한다. 객주놈은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백성을 기만한 죄를 물어 곤장을 칠 것이나 오늘은 마을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쫓아내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옥에 쳐넣을 것이다. 형방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객주와 그의 하수인들을 애워쌌습니다. 나가라 이 사기꾼들아.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사람들은 흙과 돌멩이를 던지며 객주 일당을 마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객주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의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상투는 풀어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평소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쫓기는 똥개처럼 비참한 몰골로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칠성이가 이겼다. 연화만세, 칠성만세. 마을 회관 앞마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과 연화를 둘러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깐깐하기만 했던 촌장님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너는 바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진짜 보배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저 악독한 객주에게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게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을의 어른인 촌장님의 사과의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 식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칠성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그를 칭송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갓 찐 떡과 막걸리 삶은 달걀과 과일들이 멍석 위에 차려졌습니다. 그동안 칠성내를 따돌렸던 것이 미안해서인지 사람들은 경쟁하듯 음식을 칠성과 연화의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 우리 집 암탉이 낳은 알이야. 이건 내가 담근 술인데 한 잔 받아. 칠성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얼떨떨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화 역시 마을 안악들의 손길에 수줍게 웃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체불명의 도망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당찬 칠성대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칠성과 연화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홀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호의는 감사하지만 어머니께서 기다리십니다.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칠성의 효심에 탄복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게. 노모가 얼마나 애를 태우셨겠나.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오게나.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칠성과 연화는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과 두려움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아니 부인,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못나서 험한 꼴을 보게 했습니다. 칠성이 울먹이며 말하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칠성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이 저를 믿고 지켜주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부부입니다.
부부라는 말에 칠성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살인문 밖까지 나와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고 어머니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칠성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은 쫓겨났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 편입니다. 칠성의 외침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연화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식구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의 집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싸준 음식으로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상다리가 부러질 듯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잔치상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와 연화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아주 연합니다. 부인도 많이 드시오. 오늘 너무 애썼어. 칠성의 젓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방 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세 사람의 그림자는 다정하게 어우러져 흔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객주의 하수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친 칠성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우회통을 벗고 아랫목에 앉아 연화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연화는 그 깨끗한 천에 따뜻한 물을 적셔 피딱지가 앉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지식여 정성껏 발랐습니다. 따갑지 않으세요? 연화가 걱정스럽게 묻자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도 안 아픕니다. 부인의 손이 약손이라 닿기만 해도 낫는 것 같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연화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칠성의 거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칠성은 온몸이 나른하게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등 뒤에 있는 연화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나는 평생 소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 헌데 지금은 소가 없어도 부럽지가 않소. 소 10마리를 준대도 부인과는 안 바꿀 것이오. 칠성의 투박한 고백에 연화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넓은 등에 얼굴을 살며시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단 옷 입고 고대 광실에 사는 것보다 서방님과 함께 이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천배 만배 행복합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와 밥 짓는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밤하늘의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격렬했던 낮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칠성의 집은 깊은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서 곤히 잠드셨고 칠성과 연화는 나란히 앉아 다다른 문지방을 어루만지며 앞으로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밭에 무엇을 심을지, 장날에는 어떤 약초를 내다 팔지 소소하지만 희망찬 계획들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오고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방 안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덮어주는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쫓기는 듯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된 어른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소를 사기 위해 엽전을 모으던 그 항아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칠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에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채우겠다. 칠성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고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옆에 누운 연화도 칠성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숲이 더욱 푸르르듯 시련을 겪은 칠성의 집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칠성의 집과 마을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객주가 쫓겨난 후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곳은 단연 칠성의 집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쓰러질 듯 위태로웠던 초가집은 튼튼한 나무와 황토로 보수되어 번듯한 기와집 부럽지 않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뒷뜰에는 칠성이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염색천들은 인근 고을은 물론 저 멀리 한양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직접 채취한 쪽과 홍화치자로 천연 염료를 만들었고 그 물을 들인 비단과 무명은 마치 하늘의 노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고운 빛깔을 자랑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칠성의 집 앞에는 연화의 천을 구하려는 상인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헐값에 노동력을 파는 일꾼이 아니라 아내가 만든 귀한 물건을 관리하고 거래하는 듬직한 바깥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의 창고에는 곡식과 엽전이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두 사람은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 칠성은 마침내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고 마음을 졸이며 전대를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우시장에 들어서서 가장 튼튼하고 눈망울이 선한 황소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소장수는 칠성을 알아보며 아이고, 칠성 어르신 좋은 소를 보셨구려. 이놈은 힘이 장사라 밭을 갈 때도 끄떡없을 겁니다. 라며 굽실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바보라고 무시하던 상인들이 이제는 그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우했습니다. 칠성은 콧잔등을 긁적이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소의 고삐를 쥔 손에는 묵직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칠성이 누런 황소를 몰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붙었습니다. 와, 칠성 아저씨가 소를 사왔다. 황소가 진짜 크다. 아이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달려나와 소의 등짝을 쓰다듬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드디어 소원을 풀었구나. 칠성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는 소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부엌에서 가장 좋은 배추를 꺼내어 먹이로 주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가 생긴 덕분에 칠성의 농사일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소가 쟁기를 끌어주니 밭 가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확한 곡식을 나르는 일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마을에 홀로 계신 노인들의 밭을 갈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에게 품삯을 주려 했지만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건데 돈은 무슨 돈입니까? 나중에 막걸리나 한 잔 주십시오. 칠성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연화 또한 마을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약초를 타려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에게 염색 기술과 살림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칠성내 사랑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마을 전체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과 연화를 보며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바보가 전 재산을 털어 산 여인이 사실은 복덩어리였다는 이야기는 이웃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칠성의 집 사랑방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군기에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방바닥은 뜨끈뜨끈하여 몸을 녹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칠성과 연화는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군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군밤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칠성은 잘 익은 밤을 까서 연화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호호 뜨거워요. 서방님도 드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 고요하기 그지없었지만 칠성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칠성은 문득 지난날 장터에서 연화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소를 사지 않고 연화를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소는 밭을 갈아주지만 연화는 칠성의 인생 전체를 갈아엎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나와 살아줘서 고맙소. 내 평생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소. 연화는 칠성의 투박한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를 목숨 걸고 구해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빛에 흔들리며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외양간의 소 원앙 소리마저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가난과 편견을 이겨내고 피어난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잣대보다 자신의 양심과 진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칠성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칠성이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누구나 찾아와 밥 한 끼를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는 마을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과 연화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건강하고 우직했으며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칠성은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소처럼 기어다니며 놀아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만수무강을 누리셨고 집안에는 늘 웃음과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야 한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어느 날 촌장님이 칠성을 찾아와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칠성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자네가 다음 촌장을 맡아주게. 자네만큼 덕망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네. 라고 권유했습니다.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을의 일을 돕는 어른이 되기로 했습니다. 칠성은 벼슬을 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마을의 갈등을 중재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했고 따뜻했기에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칠성은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게 잠든 아이들의 볼은 발그레했고 연화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달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칠성은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꽉 찬 행복이 난로처럼 온몸을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오래오래 머물게 해주십시오.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툇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외양간에 들러 소에게 여물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소는 칠성을 알아보고 혀로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칠성은 소의 목덜미를 토닥이며 그래, 너도 잘 자라 하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화가 잠결에 칠성의 품으로 파고들자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매맞는 기녀를 산 바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칠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얻었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칠성과 연화가 살았던 그 상월 마을은 언제나 따뜻한 인심이 넘치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칠성과 연화가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칠성의 빈 전대에 담아 멀리 던져버리고 오늘 밤은 오직 평안과 행복만이 여러분의 꿈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칠성 내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처럼